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우스급은 전반적으로 좀 강자들이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보다는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복승도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틈새 노릴 수 있는 선수는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스컵 6경주입니다. 김재영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진원, 류근철, 김범준 비파업 선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재영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근철이 힘을 쓰고 김재영이 몰고 와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진원도 결승 가기 위해서 김재영을 압박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류근철이 힘으로 버텨내기 버겁다는 점에서 김재영과 이진원의 전략적인 협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속감 좋은 류근철이 힘으로 버텨낸다면요, 김재영이 활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5번과 김재영과 류근철의 협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동훈이 수월한 편성 배정 받았어요. 이용주의 선행 활약에 나가면서 완근만 조절해 나간다면 비파업, 파업 선수들 수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용주의 선행감이 월등하기 때문에 김동훈, 이용주로 활에 나가면서 짧은 추입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용주의 선행감이 길어진다면 김동훈의 뒷자리는 1번 김종현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동훈과 김종현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훈도 원체 노련하고 이용주 활약에 나가기만 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8경주입니다. 강동규가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강동규가 활약에 나갈 만한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어요. 주병은 있긴 합니다만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강동규가 힘을 쓰는, 적어도 반박해 지점에서 힘을 쓰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최순영이 컨디션이 나쁘질 않아요. 밀착만 막혀 나간다면 강동규의 선행력이라고 한다면 최순영 충분히 추입 발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한데 못 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되, 강동규의 버티기보다는 최순영의 직선 추입발을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지광, 협공 세력도 상당히 많아요. 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지광 입장에서는 박대환을 의식한 경주형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수도권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동반 입장 깔끔한 한방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대환도 직선 추입이 좋기 때문에 김지광이 딱히 시속감 좋은 선수,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서두르게 된다면 박대환이 김지광을 상대로 역전 추입 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가끔 김지광이 토요 경주 때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역전을 허용당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박태환이 따고 들어가는 경주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김주석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주석 경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효은은 의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안효은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주석과 안효은의 동반 입상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고재준, 강병석, 이상현으로 엮어지는 비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주석이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고재준이 때리고 강병석이 끌어내서 후미권 견제 나간다면 김주석이 털립니다. 고재준하고 강병석의 연합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양기원이 특선에서 강급 후 첫 출전이라는 점, 재기량만 발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진우가 남용찬, 박종태, 배석현을 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양기원이 활에 나갈 선수는 임명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오히려 양기원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양기원하고 양진우, 양씨들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받아갈 수 있는 남용찬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양기원이 임명함 있다가 죽쓰게 된다면 양진우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죠. 양진우의 박종태라든지 양진우의 남용찬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양희천이 작년 4월 이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부상
소식도 있는데 양희천이 과연 재기량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편성은 상당히 좋아요. 이 점 때문에 양희천 충분히 이인우 상대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후미는 장찬재가 밀착 마크해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친분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양희천과 장찬재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발주도 괜찮은 정혜권 초반부터 양희천 뒤로 확실하게 물고 간다면 쫓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김지영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류근철의 선행 활약이 나갈 것 같습니다. 김지영의 뒷자리는 이진원이 마크에 나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과연 류근철이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 김지영이 류근철을 넘어서면서 이진원까지 불러들일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근철의 시속감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이 짧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한데 이진원은 직선 추입발이 만만치가 않죠. 결승 가기 위해서는 우승이 필요한데 이진원도 충분히 김지영을 넘어설 수 있는 실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류근철을 끝까지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3, 4코너 지점에서는 차가 나와야 돼요. 이진원과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경기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2번인 것 같아요. 5번하고 2번 쪽에 5번하고 2번,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 같겠고, 그래도 류근철이 힘을 써서 버텨낸다면야 아무래도 김지영이 몰고 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입니다. 5번하고 3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선 5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변 한번 노려본다면 4번 김범준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직전의 차도 직전인가요? 김범준이 머리 친 적이 있는데 김범준이 과감하게 때립니다. 류근철이 몰고 가는데 류근철의 뒷자리를 이진원하고 김정희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범준의 선행감이 좋다면 류근철 간 보다가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면 뒤늦게 2번하고 5번이 날라옵니다. 김범준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범준 이제는 부진 탈피할 때 된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괜찮기 때문에 김범준을 중심으로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범준의 선행을 류근철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번 편성 4-2하고 4-5 반드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범준 상대로 류근철이 넘어섭니다. 김지영이 지켜주느냐 넘어서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이진원과의 협공이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살 터울 또 한 체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는 점, 5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동훈도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자신감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때려서 좋은 결과를 얻었었던 경험이 별로 없는 김동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용주의 선행 적극 활용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용주도 물론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선행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2번이 때려주고 3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인 것 같습니다. 3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이용주의 선행이 너무나 긴 거리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된다면 버티지 못합니다. 오히려 김종현이 최근 들어서 몸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파업선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3-2하고 3-1입니다. 3-2하고 3-1 경주권, 3-2하고 3-1 경주권 두 차권 3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3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김일규도 과감하게 힘을 써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김일규가 때립니다. 김일규가 때려요. 5번이 때립니다. 장경동이 마크에 나가거나 이동근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용주 있다가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한번 노려본다면 김일규도 직전 경주 때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5사하고 5,7입니다. 5사 경주권, 5하고 4경주권, 5하고 7경 정도는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4명의 선수가 장악해 나간다면 이용주가 넘어서기 어려워요. 이용주 믿다가 김동훈, 김종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일규가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5사와 5,7 단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아요. 복승만 노려봐도 배당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사하고 5,7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기운 편성 배정받은 김동훈이 아무래도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동훈의 이용주입니다. 3위하고 3일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강동규가 분명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한데 최순영의 직선 추입발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머리 쳐야지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강동규가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 활용이 나가기가 버거운 것 같아요. 물론 뭐 주병안 있긴 합니다만 주병안도 요즘 죽쓰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선행에 대한 자신감, 선행 승부가 밋밋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강동규가 적어도 한 바퀴나 반 바퀴 지점에서 세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세게 나가게 된다면 최순영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최순영 빼앗는 작전에서도 재미 봤었고 본인이 빼앗기면서 고전했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차분하게만 막혀 나간다면 추입은 귀신 같은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좀 뒤집기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입니다. 쌍복 경주권 쪽에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2번하고 6번하고 2번이 싸우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최수영의 추입 견제 나가기 위해서 강동규가 공민규를 달거나 최수영의 뒷자리를 공민규가 막혀 나간다면 이래저래 공민규 추입은 몰라도 2차권 마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 가능하죠. 6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공민규 마크 작전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2번하고 5번 6번하고 5번보다는 6번과 2번하고 6번의 뭐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따느냐 버티느냐 게임 같은데 딱히 강동규 앞선에서 시원스럽게 경주를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 최순영의 직선 추입발 쪽에 우선 하시되 단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9경주입니다. 김지광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강자 피한 편성 배정받은 김지광이에요. 김지광이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지광 입장에서는 이번 박대환을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박대환이 이래저래 좋은 위치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지광의 뒷자리를 초반부터 밀착 막혀 나가는 작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윤우신의 앞선에서 딱히 때려줄 만한 선수가 김지광 앞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윤호신밖에 없는데 윤호신 때려봐 시속감이 어중간합니다. 그 점 때문에 김지광이 좀 세게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박대환은 분위기 파악 못합니다. 직선에서 차가 나와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입니다.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때려줄 만한 선수는 윤우신인 것 같아요. 김지광이 몰고 와서 윤우신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개항하고 동서리에서 훈련했었던 지금은 서울 개인, 인천 개인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윤우신도 타이밍 잡으면 시속감이 좋아요. 김지광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박대환도 크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과 2번 쪽에 6번하고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6번, 5번 차선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정주 자체가 5번을 6번이 믿고 경주 운영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윤호신 시속 자체가 빠른 편이 아니에요. 김지광도 늦춤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오히려 박대환이 기다리지 않고 저측이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대환의 뒤를 막해 나가는 선수까지 불러들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박대환이 가게 된다면 전 3번
전장현이 쫓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박대환이 가게 된다면 류근희가 따라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3하고 2-7입니다. 2-3하고 2-7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하고 2-7 경주권, 2-3하고 2-7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지광 월등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지광 인정하고 깔끔한 승부라고 한다면 박대환과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김주석이 시속감 쪽이면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주석과 함께 훈련하는 선수가 이길 수업이죠. 가평팀인데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김주석은 고병수, 정영규하고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양양팀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넓게 보는 가평팀에 합류한 상황인 것 같고, 이길 수업은 춘천에서, 양양에서 훈련하다가 춘천으로 훈련지를 변경했었죠. 여기에 춘천에서 훈련하면서 가평팀에 합류한 선수가 이길섭입니다. 팀명은 같아요. 하지만 훈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김주석이 이길섭을 챙겨 나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양양고 선후배이긴 합니다만, 김주석이 이길섭을 챙겨주기보다는 아무래도 안효은을 더 신경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컨디션도 좋고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주 선수의 타입이라고 한다면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타협점 찾아 나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안효은도 결승 가기 위해서는 직선에서 차가 나와야 되죠. 김주석이 서두르게 된다면 안효은에게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주석 입장에서는 뭐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고재준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재준도 기복은 심합니다만 내선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이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김주석과 고재준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고재준의 시속감이 좋으면 김주석도 짧게 취입해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차선책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의 중심은 2번과 1번 쪽에 우선의 받아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고재준, 강병석, 이상현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상현이 때려주고 고재준, 강병석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서 김주석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고재준도 시속감이 좋고 또 강병석이 또 3번 앞으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김주석을 또 병주 태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주석의 강축으로 팔려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고재준하고 강병석의 비파업 협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4번이죠. 3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뒤늦게 날라올 안효은이라는 점에서 3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4하고 3-1입니다. 3-4하고 3-1 고재준, 이상현, 강병석의 도움 받는다면 비파업 완성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어요. 3-4, 3-1은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김주석과 안효은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차선책은 2-3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순위대로 간다면 2번, 1번, 3번보다는 2번, 1번, 5번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재준은 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주석진은 저치기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번이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주력 승부라고 한다면 삼복승 주력은 2번, 1번, 5번이 좀 더 낫다는 점, 2번, 1번,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양기훈이 특선에서 특선급 올라갔어요. 한데 바로 강급되면서 아쉬움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양기훈이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기훈이 또 직전 올라가기 전에 나름대로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단 이번 편성 자체가 배석현 있고 남용찬 있고 박종태 있어요. 양진우까지 있기 때문에 양기훈이 제대로 된 기량 발에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한 묘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기현 입장에서는 독자 승부 펼쳐 나갔다간 양진우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양기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인 이명환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양기현이 몰고 갈 것 같습니다. 양진우가 뒤에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순리대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양진우의 직선 추입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양기현이 이명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힘을 쓰게 된다면 양진우가 쫓아갑니다.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과 7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7번 쪽에 6번, 7번 주력 승부 20개 동기생의 협공 가능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명환이 과연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이명환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양기현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후미권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차선책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비팝이 뭉치면 양기현, 이명환 믿다가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종태가 때리죠. 양기현이 막혀 나갑니다. 아무래도 남용찬이 막혀 나간다면 1번을 믿다가 6번이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의 완승이라고 한다면 7-3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종태가 요즘 들어서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내선 잡고 힘을 쓰면 양진우가 철저하게 견제 가능합니다. 남영찬이 후미권 틀어막는다면 아무래도 양기현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4번 정도는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죠. 7번하고 3번입니다. 7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6번하고 7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양진의 직선 출발이 원체 좋기 때문에 6번 7번 쪽에 우선하시되 이명환 파업 선수입니다. 묶어서 6번 1번 정도는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양희천이 객관적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 있어요. 한때 특성급에 있었던 선수가 우수로 강급됐습니다. 작년 3월달 이후로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양희천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백기가 길어졌는데 2021년에 부상을 당한 건지 아니면 올해 4월 달에 당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상 때문에 양희천이 고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과연 양희천이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같은데 뭐 재기량만 발에 나간다면 경주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장찬재가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과거 개항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장찬재 개항 양희천이 뭐 인천으로 간 지는 꽤 됐죠. 하지만 바로 또 인천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4번과 6번 4번이 저측에 나선다면 장찬재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하고 6번입니다. 4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4번하고 6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도 괜찮은 정혜권이 아무래도 4번 양희천의 후미를 초반부터 물고 가게 된다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정혜권도 마크됐을 때와 마크되지 않았을 때 기복차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발주대 이점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양희천 물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4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륙하고 4하나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아무래도 양희천이 24주 만에 출전한다는 거 부상을 얼마만큼 회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다리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이인우가 냈다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인우가 힘을 쓰게 된다면 정혜권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찬재가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3번하고 6번 정도는 3일하고 3-6입니다. 3일하고 3-6 경주권 양희천이 간보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3일 3-6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특성급에서 예전에 한때 강자였었던 양희천 죽쓰다가 특성급에서도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충분히 몸을 만들고 출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과 6번을 경제 중심으로
4번하고 1번 발주대 2.4를 나갈 수 있는 정혜권의 마크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쿱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한 KR 레이싱 검색 후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항 착실하게 준비 잘 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